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 가운데 의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 관광 수요가 늘고 이 연관 산업 시장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의료 관광은 인천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등 자치단체마다 큰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천의 의료 관광은 잘 돼가고 있을까요? 이 여건은 만족할 만할까요? 채워야 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 권순철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서 이 인천은 전국 몇 위 정도에 들고 있습니까? 해마다 해안자 유치 실적을 연말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 17년 12월 30일 기준 서울, 경기, 대구에서 4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유치환자 수는 14,572명이었습니다. 인천. 네, 그렇군요. 인천 의료관광의 인프라와 수준이 이 타 지역과 비교한다면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인천은 해양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성을 가지고도 있고, 더 나가서는 경제의 자유를 느끼는 송도나 청라나 영종 같은 전문성을 갖춘 도시가 많이 있어서 큰 장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으로는 서울과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서울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서 인천에 알리는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이제 가려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타 지역이 인천보다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발달돼 있다, 더 낫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대목은 무엇인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인프라가 중심으로 돼 있어서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강남을 주축으로 있는 전문 병원들 타워, 또한 나가서 쇼핑 문화, 관광, 호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서울은 우리나라에 잘 돼 있는 인프라고요. 또한 인천에 견줄 수 있는 대구라든가 부산을 비교하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인천처럼 공항이나 항은 없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료진흥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진흥센터를 지자체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고 거기 전담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천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같은 서면에는 메디컬 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천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의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미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행정과 민간 차원에서 제각각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에는 4개의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한 3천여 개의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 중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돼 있는 기관은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숫자이다 보니까 의료관광 유치 실적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개별이 아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질적으로 영적으로 정교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영역에 봤을 때는 의료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을 묶어서 의료와 온천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웰리스 상품이라든가 또한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이스 상품이 함께 되어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갔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인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회장님께서 몸담고 있는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협의회 어떤 일을 주로 해오고 계시는지요? 인천의 의료실무협의회 회원들은 22개 의료기관들이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인천의 해안절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활성화 방안도 노력하고 있고 국내에 국외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인천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한 시와 공사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또 우리가 동참해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노력하고 있고 그에 각자 많은 일들을 지원 사항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실무협의회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구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간이 70여 개가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부분이 22기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고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들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가입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인천시나 관광공사와 함께 활성화 정책을 논해서 제일 큰 저희 숙제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협회로 가다 보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천의료관광이 주축이 돼서 전국 3위의 목표를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의 의료관광 사업은 단순히 의료 쪽이 아니라 호텔 사업이라든가 관광 사업 여러 가지 합쳤을 때 그 연 1,000억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인천관광공사가 인천의료관광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들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에 뭐 당부 또는 요청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인천에 국제팀이 현재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 인원이 좀 부족하고 또한 그 팀원들이 뭐 일회성이 아닌 2, 3년 갖고 의료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이상 꾸준히 그 업무에 충실하면 좋겠고 실제 인천관광공사의 인원들도 지금 팀장을 비롯한 4명이서 이 업무를 하기는 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나라 타겟별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인천의 의료관광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인천 의료관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끊임없는 소통, 또 협력이 중요해 보이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의료관광의 현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인천의료관광실무협의회 권순철 회장이었습니다.